안녕하세요. 틈틈 육아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아이처럼이라는 책을 통해 프랑스 부모들의 수면 교육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수면 교육법이 있지만 제가 특별히 이 방법을 소개하고 싶은 이유는 프랑스 아기들이 실제로 굉장히 잘 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책에 의하면 대부분의 프랑스 아기들은 생후 2에서 3개월이면 통잠을 자기 시작하고 아무리 늦어도 생후 6개월에는 통잠을 잔다고 합니다. 아기들이 이렇게 잘 자는 데에는 분명한 그들만의 비법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오늘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아주 재미있어서 먼저 저자 소개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저자인 파멜라 드러커맨은 미국인이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서 프랑스로 가 출산과 육아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곳에서 그녀는 이색적인 육아 풍경을 보게 됩니다. 레스토랑에서 얌전히 코스 요리를 먹는 아이들, 밤잠을 너무너무 잘 자는 아가들, 쇼핑센터에서 떼쓰지 않는 아이들 등등. 미국에서 보던 육아 풍경과는 너무 달라서 궁금증을 갖게 된 그녀는 본격적으로 프랑스인의 육아에 대한 취재를 시작하였고 그 결과를 담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자, 그러면 이 책에서 말하는 프랑스 부모들이 행하는 수면 교육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해 볼게요. 저자가 프랑스에서 만난 모든 아기들 중에서 통잠을 가장 늦게 자기 시작한 아기가 생후 6개월 아기였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미국에서 그리고 한국에서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퍼퍼법과 같은 수면 훈련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도 입에 올리지 않았고 그런 훈련법이 있다고 말하면 프랑스 부모들은 대부분 질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아기를 잘 자게 할 수 있었냐고 물어봤는데 아기의 느낌을 믿었지. 아기를 잘 관찰하고 아기의 리듬을 따라갔는데 라며 알 수 없는 대답을 늘어놓았다고 해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대답에 답답한 마음을 안고 두 발로 뛰며 취재를 다닌 저자는 결국 답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기가 태어난 직후부터 밤마다 칭얼대는 아기에게 곧장 달려가지 않기, 아기 스스로 마음을 달랠 기회를 갖도록 반사적인 반응을 하지 않기, 잠깐 멈추기였습니다. 이러한 방법에는 세 가지 원리와 이유가 작용하고 있었는데요. 첫째, 본래 아기는 자는 동안 많이 움직이고 소리도 많이 낸다. 이것은 정상이다. 오히려 소리를 낼 때마다 부모가 달려가 안아준다면 그 행동이 아기를 깨울 수 있다. 둘째, 아기들의 수면 사이클은 2시간 정도 지속되는데 그 사이사이에 깬다. 이것 또한 정상이다. 하지만 부모가 이것을 배고픔이나 스트레스의 신호로 해석하여 곧바로 뛰어들면 수면 사이클을 연결시키는 방법을 배울 수 없게 된다. 셋째, 갓 태어난 아기는 수면 사이클을 연결할 수 없지만 약 2, 3개월이면 그 방법을 터득하는데 이것은 그 사이클을 연결시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만 가능하다. 정리해보면 아기가 울 때 정말 필요로 하는 게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수면 사이클이 끝나서 그러는 건지 잠시 멈추고 관찰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아기가 자지러지게 울 때까지 방치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 그저 배울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기가 계속해서 울며 배가 고파하거나 잠에서 완전히 깬 경우에는 당연히 안아주고 먹여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자가 드디어 그들만의 비법을 알게 되었을 때 아주 새로운 내용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았다고 해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미국 육아서에서도 언뜻 본 것 같은 그런 내용이었고 한두 번쯤 저자 자신도 아기를 키우면서 시도해본 방법이기도 했대요. 다만 이 방법이 여러 조언들 사이에 섞여 있어 눈에 띄지 않았고 그 누구도 이 방법이 가장 중요하며 꾸준히 지속해야 할 결정적 한 가지임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 저자의 말이었습니다. 프랑스 부모들에게 잠깐 멈추기를 하느냐 물었을 때 부모들은 당연하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아주 일관되고 자신감 있게 잠깐 멈추기를 하고 있었고 이 잠깐 멈추는 행위에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저 상식으로 여겼기 때문에 어떻게 잠을 잘 재울 수 있었느냐에 대한 물음에 그렇게 두루뭉술한 대답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자가 잠깐 멈추기에 대한 깨달음으로 보장한 채 아기와 수면에 대한 과학 문헌들을 더 찾아보았는데요. 그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미국 부모들은 아기들과 수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반해 미국의 수면 연구자들은 사실상 아기를 잘 재우는 최고의 방법에 대해 일제히 의견 일치를 보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은 부모가 일찍부터 아기가 밤새 잘 잘 수 있게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우 프랑스적인 주장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모유 수유하는 아기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실험 결과 생후 3주까지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아기들이 비슷한 패턴을 보였지만 4주가 되자 실험 집단의 아기 38%가 밤새 잘 잔 반면 통제 집단의 아기는 7%만이 밤새 잘 잤고 생후 8주가 되자 실험 집단의 아기 모두가 밤새 잘 잔 반면 통제 집단의 아기는 23%만이 잘 잤다고 합니다. 저자는 효과가 좋아 보이는 수면 철학 중 어느 하나를 고르는 것이 어디까지나 개인의 취향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여러 잡동사니 기법들을 일제히 소탕하고 진정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한 가지 기법이 이것이었다고 말합니다. 단, 이 교육법에는 조건이 있는데요. 바로 생후 4개월 이전에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나쁜 수면 습관이 자리 잡기 때문이라고 해요. 4개월 정년기를 놓쳤다면 극단적인 처방을 권한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끊기 혹은 단계적으로 끊기를 통해 아기를 올리면 며칠 안에 커다란 효과를 거두고 대체로 성공을 거둔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장애물은 부모의 일관성 부족이기 때문에 아기가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부모가 진심으로 믿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기를 울릴 때도 프랑스식 요령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기에게 말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깨면 엄마가 한 번은 달래줄 거야.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엄마가 멀리 있지 않으니까 한 번은 가서 달래줄 거야. 하지만 밤새 그러지는 않을 거야. 프랑스 부모들의 수면 교육법의 배경에는 아기가 잘 자도록 가르치는 일이 자전거 타는 법, 위생 습관 등을 가르쳐 나가야 하는 것과 같이 자신이 가르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고와 내 아이가 남들과 다르게 잠을 자는 성향이 있다고 예단하기보다는 보다 보편적으로 과학적 원리를 숙고하며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철학적 바탕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또한 잠깐 멈추기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아무리 작은 아기일지라도 그저 무기력한 생물 덩어리가 아니라는 것을 굳게 믿으며 아기도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고 여기는 부모의 마음, 그리고 그 바탕에 깔린 인내와 사랑과 아기가 해낼 수 있다는 믿음과 습관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아기의 수면 문제로 고민 중인 부모님들,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아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비 부모님들에게 오늘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면 교육 성공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육아하세요.